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분석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 프라피스 서문이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 전 다른 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을 보면 해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은 다 있고요. 그래서 해설과 답의 위치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 요번에 이제 책을 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5장까지의 주제별 분류되는 건데, 작년에 책에서 약간 그 핀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한 대여섯 문제 정도를 챕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리스닝과 리딩이 같이 문제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면 리스닝이 뭐 한 60% 다뤄지고 리딩이 40% 다뤄진다, 그런 것들을 전에는 이제 리딩에 배치할 수도 있고 리스닝에 배치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그 챕터로 다 이제 옮겨가지고 조금 작년 책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작년 책에 그 09년도 모의고사 모의 평가 문제 중에 그 모티베이션 나왔던 문제하고 그다음에 라이팅 샘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실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로 실어서 몇 문제가 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일단 주제별 분류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1, 2월이나 3, 4월 수업했던 것처럼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문제의 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통 1, 2장은 1주의하고 3장 2주의하고 4장 3주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다음에 리스닝 스피킹 같이 한 주, 리딩 라이팅 같이 한 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배치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입형 문제의 답이 밑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 문제를 푸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시험 여기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저랑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혼자 풀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같이 생각한 다음에 복습은 짧게, 이런 식으로 저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답이 옆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기입형은 모두 뒤로 배치했고, 당연히 기입형과 비슷한 객관식 문제의 답도 다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인 경우에는 앤서를 그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또는 옆에. 왜냐면 서술형과 논술형은 기본적으로 4줄, 5줄 이 정도 되고, 논술형은 뭐 10줄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밑에 이렇게 답이 있어도 그 줄글로 되어 있는 곳에서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찝어주기 전에는 보면서 베꼈을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시험 공부를 저랑 같이 이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문제 옆에 두고 문제에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하고 내가 그 기입형에서 답을 했던 모범 답안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강의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뒤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게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아래나 옆에 배치해서 문제에서의 키워드하고 다음에 답안에서의 키워드를 서로 비교하고 좋은 프레이즈를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찝어주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깔끔한 것은 앤서를 한 곳에 다 몰아놓던지, 또는 아니면 아래에 전부 다 배치하면 좋을 텐데, 먼저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이원적인 배치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어볼 때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따라서 서술형, 논술형 경우에는 한 페이지 말고 2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에 문제를 배치하고 오른쪽이나 밑에 그 답안을 배치했으니까 기입형 문제는 한 점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오고, 다음 주에는 3장을 맞춰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는 여기에 이제 문제 말고 밑에 이제 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요 키워드를 아웃라인 잡아서 써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적어보는 난도 있습니다. 그때 것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한 페이지 반 정도까지 오고 답안이 반 페이지 정도라서
여백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종이를 따로 하나 마련하셔서 한번 써보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맞춰보고 밑에 있는 모범 답안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것 때문에 한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의 배치가 좀 어려워가지고 가급적 2페이지 안에 다 실으려고 노력했고요. 일부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페이지나 4페이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보기에 수업 시간에 편하려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간이나 행간이 무시된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들 신경 쓰는 사람들은 좀 감안을 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배점은 2014년 이후로만 배점을 서술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객관식 배점이라든지 논술형의 뭐 20점짜리 배점 이런 것들은 현재에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뭐 2점짜리 또는 4점짜리 5점짜리 그런 배점만 알면 잘 그 대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2014년 이후로만 배점을 제시했으니까 이전의 배점은 몰라도 되니까 너무 다른 것이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에 밑줄이라든지 또는 O나 X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리지널 텍스트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연도에는 이탈릭체로 표시하고 어떤 연도에는 밑줄로 표시하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teacher나 student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어떤 해에는 앞에 배치하고 어떤 해에는 뒤에 배치하고 이탈릭체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것들은 그냥 원본에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살렸기 때문에 이 체계 자체에는 통일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answer 부분에서 만약에 기입형의 답이 만약에 A다 고르는 문제였다 그러면 가독성을 위해서 A를 그냥 A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답을 쓸 때는 물론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골라라 하는 문제에서 뭐 A로 쓰든지 A로 쓰든지 A로 쓰든지 상관은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괄호가 있으면 그대로 괄호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잠깐 A, B, C에 뭐 괄호를 없앴는지 동그라미 없앴는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논술형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논술형 문제를 푼 다음에 맨 처음에는 키워드를 체크해야겠죠. 키워드를 체크한 다음에 암기해야 될 프레이즈를 제가 찝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암기해야 될 프레이즈는 자기 노트에다가 꼭 적어가지고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이 챕터에는 이 키워드, 이 프레이즈를 꼭 써야겠다. 또는 생각이 안 날 때는 이 프레이즈를 생각해야지 해서 틀거리로 꼭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져갈 것은 이제 답은 다 공개된 상황이고 다른 선생님들 다 제시하니까 다른 이제 강의에서 잘 못하는 것이 암기할 그 프레이즈를 이렇게 찝어주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리딩을 하게 되면 키워드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어떤 틀거리에 쓸 것인가를 잘 암기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에서 키워드를 머릿속으로 아웃라인 잡은 다음에 바로 쓸 수 있겠죠. 머릿속으로 영작하거나 문법을 따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프레이즈는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게 항상 플러럴로 쓰십시오. 3인칭 단수 현재 s를 빼먹지 않을 수 있도록 단 모만 제외하고 teacher의 경우만 제외하고 보통 스튜던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스튜던트 되도록이면 이렇게 peers 뭐 learners 복수로 사용하듯 주어를 복수로 써가지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 s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프레이즈 자체가 말했는데 프레이즈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청크가 돼야 됩니다. 청크는 암기해야 되는 거죠. 플루언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스스로 그 첨스키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딥 스트럭처에서 서피스 스트럭처로 나오는 그런 포메이션을 상정하지 마시고 항상 청크로 배워서 이 틀거리 안에 키워드만 바꿔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이따가 청크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익스프레션을 가르쳐 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해줘도 provide 동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give라는 동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offer라는 동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request라는 동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뭐 좋아하는 게
저도 몇 가지 정해져 있죠. 그거를 이디오싱크레틱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yes를 absolutely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exactly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를 모방할 필요는 없는데 이디오싱크레틱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제가 모범 답안에 제시한 것을 그대로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좀 영어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뜻만 비슷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조금은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모범 답안을 제시했는데 보통 쓸 때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퍼를 썼다고 여기서 또 어퍼를 쓰면 일반적인 글에서는 되게 그 리피티션이 많이 일어나니까 실증이나 보링한 그런 작문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앞 문장에다가 유주를 쓰고 뒤에 문장에 유주를 써도 채점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채점을 했었으니까, 평가 채점위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앞에 문장에도 쓰고 뒤에 문장에도 쓰는 것에 대해서 길티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몇 개 했는데 여러 가지를 몇 개 보여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쓰시고, 이 객관식 문제는 따로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 문제를 바꾸지 않았는데, 왜냐면 객관식 문제 자체에, 그러니까 보면 위에서 제시문을 제시하고 1, 2, 3, 4 중에 뭐 골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 2, 3, 4에 나온 이 문장들이 우리가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에 써야 될 그런 문장의 전형입니다. example. 그래서 또 이 옵션 있잖아요. 옵션. 이 옵션에서 중요한 청크들을 외우려고 객관식 문제를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객관식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면서 답을 맞추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그 청크를, 또는 내가 그 교수님들은 이런 옵션들을 제시할 때, 또는 이런 옵션들이 원서에서 나왔을 텐데 원서는 이런 동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포메이션을 쓰는구나, 뭐 데디지를 쓰든지 위치 이즈를 쓰든지 그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쓰되 없는 사람들은 제 걸 따르든지, 또는 객관식 문제나 이전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서 제시된 그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테이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 노트가 기본적인 각 장의 그 문장도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거리는 그대로 암기하고 키워드만 바꾸는 식으로 작문을 해서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번 그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일 그 영어학 선생님 그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학 선생님은 해설을 다 달아주잖아요. 친절하게.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저는 여기에 나왔던 거를 이제 마인드맵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노트 필기하는 것으로 1, 2월에 있었던 내용을 중복해서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두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02년, 2001년인가 2002년까지 현재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올라있는 문제만 여기에 실었고, 그 이전 문제는 3, 4월 교재에 부록으로 실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신 다음에 이 전년도 문제, 99년도, 98년도 문제가 궁금하신 분은 3, 4월 교재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배치. 첫 페이지 넘기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이제 맨 끝에 집어 넣게 돼서 각 챕터 안에 배치를 하게 되면 1, 2월 교재처럼 챕터 안에 배치하게 되면 또 이 홀짝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거 좀 싫어하거든요. 홀짝 맞지 않는 거. 왼쪽 문제, 오른쪽 답 이런 거 맞는 거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집어넣기 때문에 앞에다 다 몰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요번에 1, 2월 교재의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장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 공구논술, 그다음에 공구논술, 그다음에 17 서술 해가지고 서술형 문제 나왔는지, 그다음에 기입형 문제 나왔는지, 논술 문제 나왔는지 요거 이제 보충된 게 큰 차이고요. 그래서 1, 2월 교재에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상기하셔서 보강이 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1, 2장은 같이 이렇게 실었는데 문제는 따로 하고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이 세 단어죠. behavioral, nativist, and interactionist. 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쓰라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요것들은 문제에서 제시되는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겠고 마찬가지로 인네이티브 스티어리에서 크라션의 5가지 하이퍼시스가 나오는데 내추럴 오더와 관련해서 써라 나왔지 내추럴 오더 자체를 쓰라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도 별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내추럴 오더 같은 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데 다만 acquisition 2회 출제됐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 input 하면 comprehensible input. 다음에 서술 문제에서 affective filter는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모니터라든지 내추럴 오더는 기입형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개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5가지 하이퍼시스 전에 얘기했던 대로 acquisition은 목표에 해당된다. 근데 input은요 메소드에 해당된다. affective filter는 세팅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cquisition인데 그 acquisition을 이루기 위해서는 input이 comprehensible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affective filter가 낮은 상황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거 cognitivist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여기 있는 목록들 있지 않습니까? Information Processing, 다음에 Usage Based Learning, Competition Model부터 Attention Process Model, 다음에 Implicit Express Model 이 전부 다를 구분하는 문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몰아서 나올 텐데 몰아서 나온다면 이 전체의 키워드를 요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gnitive 나왔다 하면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바뀐다. 뭘 통해서? practice. 그래서 declarative knowledge is changed into procedural knowledge through practice. 꼭 암기해야 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practice 하면 behavioralist 생각이 나기 때문에 뒤에다 항상 in context 적어놔야 된다. 1번 문제에 바로 나오니까 키워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것이고 다음에 cognitivis트만큼이나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socio-constructivist 마들이 되겠습니다. 좀 올려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키워드 2가지. GPD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regulation과 scaffolding이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얘는 항상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셀프 레귤레이션인데 셀프 레귤레이션이 목표 뭘 통과해서 other regulation.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은 특별한 상황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대비해서는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제거하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는데 other regulation은 스캐폴딩으로 이루어진다. 화살표. 그래서 change other regulation into self-regulation through scaffolding 이렇게 외워두시고 other regulation이 scaffolding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암기하면 1, 2장의 키워드는 다 가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Interaction Hypothesis와 Output Hypothesis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키워드. 자, Modification Strategy 또는 Meaning Negotiation Strategy라고 불리우는 거.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Comprehension Check. 이따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다시 정리해 드릴 것이고 아웃풋에 여러 가지 펑션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펑션 Noticing, Hypothesis Testing, 그다음에 Metalinguistic. 그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Pushed Output 된다고 Modified Output은 아니다. 뒤에 또 Grammaticalized Output까지 쭉 나오게 될 텐데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는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through meaningful practice다. 여기서는 other regulation이 self regulation 바뀌는데 through scaffolding이다. 다음에 요 3가지와 요 3가지 암기하는 것으로
1, 2장 키워드는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이제 1번 문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1번 문제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Approaches of Language Acquisition. 얘는 1번 문제가 나온 다음에 바로 2번 괄호 문제가 나왔는데 표시만 해두십시오. 뒤에 321페이지 보면 12년도 문제에 어세스먼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어세스먼트 문제가 1번 문제였고 그것에 딸린 2번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내는 것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어세스먼트만 내면 너무 그 한쪽에 지엽적인 문제라고 욕을 먹을까봐 어세스먼트 문제 안에 새끼 문제로 문제를 냈는데 그라마 티칭과 관련된 것인데 그라마에 대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커그니티브와 소셜 컨트롤 어프로치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한 80% 이상이 논술형, 서술형 문제라고 하면 문법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데 뺄 수 있는 것을 문법 문제에서 많이 뺐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법 문제인데 밑에 문제에서 보시면 in terms of 해가지고 cognitive, social, cultural approach 다음에 마찬가지로 cognitive approach, social, cultural approach가 나왔기 때문에 1장에서 다뤄도 될 만한 것이라서 또 이거 아니면 서술형 문제로 논술 문제로 쓸만한 그 1장 문제가 없어서 강제 배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시문 읽어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겠죠? First, in terms of both the cognitive and social cultural approach of second language learning in one paragraph.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아웃라인으로. Describe problem. 그럼 describe죠. 항상 동사를 기억해서 동사를 적어놓고 이 동사에 맞는 행위 동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지태 learned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 verb agreement 했으니까 문제는 하나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cognitive, socio-cultural 요렇게.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 커그니티브의 문제는 얘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놨을 때 UCG 베이스나 컴피티션 마들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데클러러티브 날리지를 프로시디어 날리지로 바꾸는 거겠죠. Through practice in context. 이거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컬처럴 하면 아까 나왔죠? 뭘요? other regulation에서 셀프 레귤레이션으로 through scaffolding.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거하고 요 키워드를 쓰던가 또는 요거하고 요 요거하고 요 키워드를 쓰도록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first paragraph의 특징. 완전히 논술 문제죠. second paragraph는요. In another paragraph, discuss how to apply one technique tasks for cognitive approach, one for social culture.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task와 테크닉 하나씩 커그니티브에서 소시오 컬처럴에서 다루는데 explaining why 플러스 y까지 이렇게 쓰고 correctly use the target grammar form인데 이 테크닉은 봤더니 그라마 폼이니까 그라마 티칭에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키워드를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테크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라마 테크닉 우리가 책에서 6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예요? 인풋과 관련돼서 인풋 플러드, 인풋 인핸스먼트, 노티싱 액티비티, consciousness raising tasks, 그 다음에 garden path strategy, 그 다음에 틱토글로스
딕토글로스 나오면 딕토컴프도 나오겠고, 맨 마지막에 input processing 플러스 structured input activity. 이 6가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2개를 고르든지 또 아니면 말든지. 근데 이게 태스크라는 것이 있으니까, 태스크 하면 태스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직소가 있고, information gap, 그다음에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opinion exchange. 요거 5가지도 후보군에 놓고 그라마니까 요거를 할 수도 있고 요거를 할 수도 있고 구미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Ms. Park recognized GTS problem regarding a third-person singular subject-verb agreement after revising its speech sample from the performance assessment. Then Ms. Park had a conference.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외워두십시오. 시험 문제의 답으로 학생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잘못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 할 수도 있지만 컨퍼런스를 갖는 것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의 더 적절한 방식이다. 그때 had를 씁니다. She found that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GT was explicitly taught how to put s at the end of verb stems and then practiced the subject-verb agreement through transformation exercise. 이렇게 하게 되면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지금 티칭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explicitly taught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exercise와 practice를 연결해서 지금 PPP의 presentation과 practice 활동을 했구나 라고 오디오 링걸 메소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explicit라는 단어 때문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있다? declarative knowledge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Since then, Gita has been exposed to grammatical morphemes through reading materials but has not been given chances to use the form in conversation. 요거 밑줄. 여기 not이 있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겁니다. Use the form in context. 똑같은 겁니다. conversation이 context를 그대로 쓰면 일상 용어 같지 않아가지고 영어 교육학 원서에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컨텍스트를 일상의 티칭 로그에서 컨버세이션으로 바꿔준 것이죠. After checking up GTS knowledge, 여기에 이제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로 잡는 것보다는 요걸로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knowledg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커그니티브 어프로치의 키워드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GT의 knowledge를 체킹업한 후에 Ms. Park was convinced that he still retain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grammatical knowledge. 그러면 얘를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declarative knowledge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얼핏 잡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2번 리피티션이 나왔죠. 여기서도 약간 언급됐고 여기서도 언급돼서 이 선생님의 explicit knowledge가 학생에게 declarative knowledge로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in the classroom, however 반전이 나와야겠죠. Ms. Park has observed GT making the same error가 나왔으니까 뭐는 없다? procedural knowledge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안에서는 지금 소시오컬처럴한 그런 비유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나타나냐면 소시오컬처럴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스캐폴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스캐폴딩은 보통 티처나 또는 피어와의 상호작용인데 이것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그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코그니티브는 언급이 돼서 뉘앙스를 풍기는데 소시오컬처럴은 얘가 혼자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잡아내라고 문제에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이러한 키워드를 상정해서 프로블럼을 고치기 위해서 코그니티브 한다면 반드시 지금 알고 있는 데클러티브 날리지 또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고 얘를 프로시더 날리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아까 제시문에도 프랙티스가 나왔잖아요. 프랙티스가 나왔으니까 프랙티스가 나온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 잘못됐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집어넣든지 이것과 동일한 키워드는 meaningful을 집어넣는 겁니다.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면 through practice in tasks, authentic tasks. 태스크 상에서 practice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meaningful이고 그것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잘못된 것을 여기서 끄집어내고 얘가 없었으니까 얘를 하면 된다라고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The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GTAL learned the third singular subject-verb agreement is problematic for the following reasons in terms of both the cognitive and the social cultural approach of second language learning. 이렇게 호흡이 기니까 겁먹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문제에 보면 첫 번째 줄에 second language learning, 두 번째 줄에 describe a problem associated with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GTAL learned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 verb agreement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멋있게 길게 썼지만 실제로는 문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거죠. 평소에는 저는 이렇게 길게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프로블럼을 쓰라고 했으니까 is a problem 하든지, 근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니까 problematic이라고 쓰는 겁니다. 얘는 외워야 되죠.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부터 M 느낌표 하면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For the following reasons. 다음에 얘는요 옵셔널한 겁니다. 옵셔널한. 안 써도 됩니다 이거. 근데 저는 항상 thesis statement 쓸 때 밑에서 뭘 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상위 조직자적으로 조금은 더 선행 조직자적으로 이렇게 좀 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해요. 밑에서 뭐 태스크가 있다 그러면 태스크 상으로, 또는 밑에서 무슨 그룹 포메이션 있으면 여기는 organization of student 뭐 이런 식의 써줘가지고 좀 더 상위 언어를 통해서 써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문제에서는 얘는 없어도 돼요. 요렇게 없어도 되고 여기서 밝혀주면 되니까. first 여기 써주니까 redundant하죠. cognitive가 있고 cognitive가 있으니까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얘도 이렇게 꺽쇠 표시.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from the cognitive하고 from the social culture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problem을 problematic하고 다음에 요거 암기한 거 for the following reasons, for the reasons as follows 쓰던지. The teaching method did not provide 암기합니다. 긍정을 얘기할 때는 provide 다음에 offer 다음에 give 또는 request 쓰고 목적어 쓰고 provide 같은 경우에는 with나 to를 쓰죠. 다음에 얘들은 보통 투부정사 쓰죠. 얘도 그냥 목적어 두 개 씁니다. 저는 provide를 선호합니다. provide는 뒤에 사람이 나올 때도 잘 쓸 수 있고 다음에 사물 교구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상황을 제시해 준다 할 때도 되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provide for, 죄송합니다. with하고 for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잘못됐던 거를 표시해야 되니까 not 하나 써주는 겁니다. not provide 목적어 with a chance to practice the form in conversation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은 practice 목적어 language로 쓸 수 있고 in context인데 제시문에서
컨텍스트의 6번째 줄에 use the form in conversation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외운 것보다 제시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찾아 쓰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SD를 적는다면 practice the language 또는 practice the target form in context로 쓸 겁니다. 논술형으로 쓴다면. 근데 서술형으로 위에서 잘못된 거를 끄집어내라 하면 위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낫겠죠. 얘는 책에 있죠. 얘는 뭐예요? 문제에 있잖아요. 어디에? 컨텍스트. 20페이지 컨텍스트 둘렛 7번째 줄에 있잖아요. Did not given chances to use the form in conversation. in context가 답이니까. 그 다음에 위치를 씁니다. 위치.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provide 다음에 현재 상황을 집어넣으십시오. 좀 어렵겠지만 쉼표하고 위치 fails 이것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돼가지고 좋은 것이라면 이렇게 쓰십시오. which encourage 이렇게 두 가지로 또는 which 더 좋은 말은 facilitate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키워드 여기서처럼 which fails to change is 요거 키워드죠. 뭐예요? declarative knowledge를 procedural knowledge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씁니다. provide 하지 못했다 또는 provide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좋은 예시라면 미스 김에 비해서 미스 팍은 provide a task 해가지고 which encourage 뭐예요? their declarative knowledge, change their declarative knowledge into procedural knowledge로 쓰면 좋은 답, 모범 답안이 되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라 하면 여기다가 not을 써주고 그대로 현재 상황을 쓴 다음에 현재 상황의 주요 키워드인 요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fail을 적어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 언제 써요? 두 번째 문단에서 요거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 I would suggest 요걸 해줍니다. 다음에 then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씁니다. then it will encourage 뭐 their change it will encourage the student to change their declarative knowledge into procedural knowledge.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가지고 동어 반복해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거리는 I would suggest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면 문제 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암기할 거 for the following reasons. 다음에 요 동사. 세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틀거리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from 여기다 from the cognitive approach 했죠? 똑같습니다. from the social cultural approach, the teaching method 똑같죠? the teaching method did not 이번에는 give를 썼습니다. 목적어,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오고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provide를 계속 쓸 겁니다. 저는 귀찮아가지고요. 이것이 시험 문제의 답을 점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지장을 전혀 안 미치니까요. 그렇죠? 하나로 통일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 외우십시오.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more competent language user. 그냥 more competent 뭐 users 해도 되고 이게 바로 scaffolding 또는 other regulation을 풀어주는 거죠. with more competent user. 그럼 뭐야? help less competent user 또는 help low level student as a teacher or peers. 이렇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which fails to build up self-regulation. 요거 키워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하나만 써도 점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둘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declarative knowledge 빼고 procedural knowledge 하나만 또는 proceduralized 동사 하나만 써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둘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proceduralized보다는 procedural knowledge가 좀 더 명쾌하니까. 또는 self-regulated 또는 helped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self-regulation, scaffolding이라는 명사를 써주는 것이 점수 딱
표시하기에 아주 기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for the following reasons 말고 요 틀걸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서술형 문제인 거죠. 4점짜리. 딱 이렇게 틀거리로 잡아서 쓰면 끝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술형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맞는 것을 잡아낸 다음에 because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써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거 아까 5가지 태스크나 또는 6가지 테크닉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이 왜 그러는지 why, 그러니까 why니까 당연히 because를 써가지고 주어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 항상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 뭔가 제안하시오 할 때 would suggest, 저는 would를 잘 씁니다. 이렇게 would suggest. will 해도 되고 I want to suggest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would가 제일 좋아서 그냥 쓰는 겁니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I would suggest two techniques or tasks. 테크닉 태스크가 슬래시로 나왔는데 보통은 지금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씩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복수로 좀 써줬습니다. From the cognitive approach. 이것도 옵셔널하죠? respectively도 좀 세 보이려고 쓰는 것이지 안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또 이렇게. first 똑같습니다. 딕토글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커그니티브 어프로치 관점에서 데클러러티브 날리지가 프로시드 날리지 받기 위해서는 프랙티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책에 제시한 6가지 그라마 티칭 가운데 얘는 인풋이에요? 아웃풋이에요? 인풋이죠. 노티싱도요. 인풋이죠. CR도요. 기본적으로 인풋입니다. 근데 인풋에다가 뭐가 더해져요? 디스커션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있습니다. 디스커션이 더해지니까 뭐예요? 그룹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컨셔스 레이징은 여기에 답으로 해도 됩니다. 소셜 컬처럴 비유에. 그룹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지금 그룹 활동이잖아요. 또는 선생님이 도와준다는 거야. 가든 베스트 스트래터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오버 제너럴리제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걸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인풋입니다. 인풋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티싱 더 갭이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딕토글로스는 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과 관련됩니다. 목표를 생각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룹 활동도 이루어지죠. 아주 좋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 따로 하지 말고 커그니티브 관점과 소셜 관점을 합해서 하나를 제시하라 그러면 이걸 제시해야 됩니다. 얘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웃풋, 라이팅도 하면서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 전까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인풋, 스트럭처드 인풋이니까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랙티스, 그라마 액티버티는 거의 인풋 베이스입니다. 거의 인풋 베이스드. 왜 그래요? 왜 인풋 베이스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비유라고요? 커그니티브 비유라고요. 커그니티브 비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와 대꾸를 이루죠? 비헤이비얼 비유. 지금 방금 전에 했잖아. 근데 비헤이비얼은 뭘 중시한다고? P. 여기에 프랙티스는 인풋 프랙티스예요? 아웃풋 프랙티스예요? 아웃풋 프랙티스지. 저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아웃풋 프랙티스라서 얘가 너무 강조했으니까 아웃풋보다는 인풋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커그니티브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모던한 방법으로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풋 프랙티스보다 해야지만 프로시드를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딕토글로스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딕토 컴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대꾸를 잘 봐야 됩니다. 비헤이비얼리즘에서는 아웃풋 프랙티스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문장 바꾸기, 트랜스포메이션 활동이라든지 또는 계속 말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그니티브 비유에서는 인풋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딕토글로스는 아웃풋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이런 맥락에 맞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씁니다. 딕토글로스 테크닉 외우십시오.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아까 provide A with B나 provide A for 똑같은 겁니다. require. 뭐 ask 쓸 수 있겠죠. 근데 require가 좀 더 ask보다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를 teacher 주어나
또는 테크닉, 매터리얼 이런 거 주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teacher로 줬을 때는 이제 s를 꼭 쓰셔야겠죠. 이것만 강조합니다. teacher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단수로 쓰고 teacher는 복수가 안 되니까 s를 꼭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Required learners process the whole text at once in a group 해가지고 그러니까 sentence by sentence가 아니라 텍스트 전체라는 것과 그룹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나타나는 거죠. 디토글로스의 키워드. 그래서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다 빼도 됩니다. 딕토글라스라는 것을 대충 아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딕토글로스도 아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목적어입니다. lead 목적어 투부정사. 이 목적어는 보통 다 스튜던트가 되겠죠. to 우리의 키워드를 쓰는 것입니다. lead them to make necessary adjustment to their grammar. 여기서는 여기 앞에가 숨겨진 건데 this will lead 요겁니다. Their declarative knowledge will be changed into procedural knowledge.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equire나 ask 쓰기 싫은 사람은 that, make 또는 또 다시 provide 써가지고 student to change their declarative knowledge into procedural knowledge로 쓰면 되는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좀 길게 썼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왜냐면 요 키워드는 여기서 하지 못했던 거라고 첫 번째 문제에서 제시했으니까 이게 된다라고 하면 된다.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한 것이냐? 애들이 그룹 안에서 그 목표 언어를 계속적으로 repeatedly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해주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difference를 썼는데 difference 그러니까 notice in the gap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주면 된다라고 제시했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인풋 베이스라서 어쩔 수 없이 태스크의 5개 종류 중에 하나인 직소 태스크를 두 번째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소 태스크 아니더라도 여기는 모든 태스크가 가능합니다. 왜요? 태스크에서 뽑아낼 키워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interaction in group. 왜냐면 여기에 문제 social culture의 키워드는 other regulation을 통해서 self regulation을 오는 것인데 이 other regulation은 teacher가 도와주거나 more competent peer가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더 적절한 것은 이미 선생님이 declarative knowledge 제시했는데 애들이 연습 때 잘 못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제거해주고 얘가 더 적절한 것이죠. more competent 유저와의 그룹을 통해서 해주면 되니까 모든 태스크는 전부 다 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태스크가. 따라서 직소 태스크가 아니더라도 interaction in group 키워드를 쓸 수 있는 태스크라면 모든 거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피카인 카네지에서 직소 태스크가 가장 학생들의 인터액션을 잘 조정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직소 태스크를 쓴 겁니다. 직소 태스크가 얼핏 생각 안 난다고 하면 인포메이션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뭐 리슨 앤 드로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학생들끼리 하는 과정을 써주면 되는데 직소 태스크 밑에서 쭉 설명했는데 for example에 써주는데 얘는 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for example는 다 옵셔널한 것이고 직소 태스크를 써가지고 아이들이 그룹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말만 일단 써준 다음에 맨 끝에 문장만 써주면 됩니다. And this will make them build up self-regulation. 아까 나왔죠. make 또는 또 require 결과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는 lead를 썼는데 여기서는 make를 써줬습니다. 또는 encourage를 써줘도 됩니다. make 써지면 동사 원형을 쓰시고 encourage 쓰면 투부정사 쓰시고 build up self-regulation and use a target grammatical morpheme in conversation 요게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self-regulation을 이룰 수 있도록. 왜냐면 목표니까. 그래서 아까는 여기에서 여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요 중간 다리를 좀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이거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other regulation을 통해서 self regulation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맨 끝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옵셔널로 빠진다면 암기할 것은
동사로 이루어지는 것과 맨 처음에 제시할 때 for the following reasons 요 청크 두 개가 되겠습니다. 동사 기억해야 됩니다. require, ask, lead, make, provide. 여기서 아까 나왔던 fail, 그다음에 encourage, facilitate 요 10가지 동사만 딱 기억해가지고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역할만 잘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항상 뒤쪽에 주요 키워드를 쓴다. 앞쪽에는 상황을 쓰고, 상황은 위에서 나온 문제에서 그대로 따오고, 뒤쪽에 있는 키워드는 내가 암기한 키워드에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딕토글로스의 장점을 되게 잘 나타낸 문제였어요. 뒤에 있는 태스크와 관련된 문제는 좀 이렇게 레이셔널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딱 찝을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딕토글로스 하나는 좀 이렇게 명확한데 나머지는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다.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 거. 한 가지 뭐 인터랙션만 들어가면 다 답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죠. Fill in each blank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word list. word list가 있으면 진짜 이거 할 만한 건데, 그죠? 지금은 이게 없어서 좀 어려운 거죠. 자, 갑니다. The metaphor of scaffolding refers to 에서 metaphor, scaffolding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대꾸를 이루네. 대꾸 되게 좋아합니다. scaffolding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하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verbal guidance구나. scaffolding은 교육과정 평가원 인증한 글귀에 의하면 verbal collaboration이구나. 근데 얘는 expert니까 이거를 교실 상황에 제시하면 누구예요? of teacher. 암기하십시오. of peer. 이렇게 대꾸로 암기하는 겁니다. social cultural view 나왔을 때 스캐폴딩을 이렇게 그냥 키워드 하나로 쓰는 거 말고 스캐폴딩을 더 확대해서 써야 될 키워드가 나온다면 verbal guidance of teacher, verbal collaboration of peers 꼭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노트 필기에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는데 가이던스는 티처의 좀 역할에 좀 맞고 verbal collaboration은 피어 역할이 좀 더 맞는 거죠. 코어포레이션 해도 되고.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딩이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가이드 해주거나 엑스퍼트가 이렇게 프로바이드 여기도 나오잖아요. 프로바이드를 괜히 쓰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교육학자들은 프로바이드 쓰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프로바이드 or verbal collaboration peers to perform a task which would be too difficult to any one of them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죠. 그래서 제시한다면 by themselves 이렇게 얘기했죠. 풀어 쓴다면 근데 by themselves 또는 좀 더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단어를 쓸 것입니다. independently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같은 단어는 밑에 중에 individually가 답이 되는 것이고 more important, very importantly, scaffolding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to learner as a passive recipient.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passive recipient를 라고 비판받는 사람이 바로 크라셴입니다. 크라셴의 comprehensive input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은 학생들을 그냥 듣기만 하라는 receptive skill 에만 초점을 둔다. 즉 이게 뭐다? comprehension based approach다 라는 것입니다. comprehension based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silent period 때 학생들에게 nervous 하거나 또는 demanding 하지 않고 또는 burden 하지 않고 burden을 주지 않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는 exposure 또는 opportunity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는데 또한 단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만 하니까 패시브 할 염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얘보다 더 패시브한 것은 누구예요? 비헤이비얼리즘이죠. 비헤이비얼리즘. 애들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조건화되고 조작되고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 너무나도 뻔한 거니까 우리
그래도 좀 좋은 애들 중에서 패시브 레서피언트라고 패시브 레서피언트라고 비판받는 사람이 바로 크라셴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면 되겠고, 따라서 크라셴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무슨 도움? I 플러스 1을 주는 거잖아요. I 플러스 1은 누가 줘요? 선생님이나 뭘 컴퓨터 때 유저가 주겠죠. 그런데 소셜 컬처럴 뷰가 각광받는 이유는 얘는 I 플러스 1을 주면서도 되게 일방향의 다음에 패시브한 롤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인터랙션을 강조하기 때문에 액티브한 레시피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고, 맨 마지막 문제. However, each member has some useful knowledge that could all 무슨 upon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enhance 정도가 되는 거죠. Until they arrived at desired solution. 그래서 이게 답이 이제 build upon이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1번 문제에서 build up이라는 단어를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줄에 fails to build up self-regulation을 쓴 것입니다. 이게 build upon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스피커가 you better turn off your cell phone. better, had better 해가지고 일종의 negotiation of for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얘네들이 had better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지금 뭔가 had better와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서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negotiation of meaning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미를 알면서도 정확한 형태를 찾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negotiation of form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you had better라는 정확한 폼을 찾아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낼 것은 요겁니다. 요거. 국가교육과정평가원이 인증한 스캐폴딩의 정의, verbal guidance of teacher and verbal collaboration of peers. 요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여기에서 끄집어내고.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그들아가 가장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여기서도 뭐 GPD라든지 샘플 레귤레이션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일단 답을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먼저 좀 읽어가면 As an optimal scenario for development and enhance internalization 별표. 디벨로프먼트는 결과죠. 랭귀지 디벨로프먼트, 좀 랭귀지 프로피시언시를 갖추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 중에 하나를 인터널라이제이션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acquisition에 상응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It's Journal Proximal Development (GPD). In other words, an essential feature of learning is that it creates the journal proximal development, that is, learning awakens a variety of internal development processes that are able to cooperate only when입니다. only when. 그러니까 조건이 딱 요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The child is interacting with 암기될 키워드. 국가가 GPD 또는 internalization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interacting with people. 그러니까 우리는 interaction in group 이렇게 쓰면 더 명사적으로 멋있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는 뭐 people 나오는데 people이라고 부르는 other student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in cooperation with peers. 아까 verbal collaboration과 함께 in cooperation with peers. 왜냐하면 verbal collaboration이 문제에 나와가지고 그때 보실 때는 요거를 쓰는 겁니다. in collaboration with peers. Once these processes are internalized, 또 나왔네 internalized, they become part of child developmental achievement. 그러면 child development achievement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을 만약에 커그니티브 관점에서 쓴다면 커그니티브 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단어를 쓸 것입니다. automatized 될 것이다. internalize라는 것은 우리 소시오 컬처럴한 뷰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안에 인지적으로 뭔가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internalize고, 커그니티브 뷰는요 외부의 대상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다 강조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결국은 뭘 원하는 거예요? controlled practice가 automatic 프로세스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외부와의 인터액션이 안에 internalize 이 키워드를 쓸 것이고, 얘는 안에서의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안에서의 작용, 즉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오토마타이즈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터널라이제이션에 상하는 코그니티브 뷰의 키워드는 오토마타이제이션 또는 오토매틱 서치가 되는 것입니다. 암기해야 될 키워드죠. 근데 그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에 되게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애플북에서도 같이 봤던 건데요. One way of conceptualizing movement within GPD. GPD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셀프 레귤레이션 또는 레귤레이션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transition,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ss knowledge 바뀌는 거, other regulation이 self regulation 바뀌는 거, 이게 트랜지션이죠. 이렇죠. From interpersonal psychological activity to intrapersonal psychological activity.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헤이비얼리즘에서는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자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커그니티브 관점에서는요. 외부의 대상을 통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시오 컬처럴 뷰 또는 비고치칸 뷰에서는 뭐예요? 외부에 있는 대상이 물건이나 사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촉발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고 얘는 여기에 초점이 있고 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interpersonal, interpsychological activity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 interpsychological activity. 그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요. intrapsychological activity.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other regu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 self regulation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interpersonal to intrapersonal. 이것도 셀프 레귤레이션과 어덜 레귤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애플북에서 나왔던 키워드죠. 그래서 인터를 어덜 레귤레이션과 연결시키고 인트라를 셀프 레귤레이션과 연결시켜서 노트에다가 정리해 꼭 해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from other regulation to self regulation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특수한 상황을 지으시죠. In the absence of other regulation. 만약에 혹시라도 other regulation이 없을 때는 그때는 모두 가능하다.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이 가능하다. 근데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은 피아제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것이라서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이다. 비고치기도 간과하진 않았지만 비고치기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했고 그 피아제는 사물을 조작하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이콜로지컬한 액티비티를 강조했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풀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 Because assistance in GPD is extended as long as more persist but is removed once the learner can function independently. 별표. independently 아까 나왔던 뭐예요? by themselves와 똑같고 얘는 self regulation이다. 그렇다면 GPD, 어시스턴스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other regulation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이 되는 거. other regulation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remove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립적인 self regulate 된 사람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시스턴스 GPD가 생겨나는 스캐폴딩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가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 했는데 여기서는 supportive behavior라고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키워드를 얘기했네요. 얘는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supportive behavior라는 것은 GPD나 스캐폴딩 일반에 대한 해설이죠. 언어에 특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어 교육에 적용되려면 2번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verb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verbal guidance, verbal cooperation, collaboration. 따라서 얘는 2순위. 뭘 풀이하는? 스캐폴딩을 풀이하는 2순위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이 날 때는 저거 서포티브 비헤이비어를 쓰고 생각이 날 때는 verbal guidance, 그다음에 verbal collaboration을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expert와 반대되는 말 novice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얘를 less competent user 또는 language user. expert는
more competent user.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expert나 novice도 뭐예요? 비고치게 말한 일반 교육학에서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 교육학에 쓰려면 당연히 language user 이런 단어를 써야겠죠. more competent language user, less competent language user 이렇게. 지금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1번 문제를 통해서 틀거리를 잡아가지고 앞에다가는 문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잡아쓰고 뒤에다가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따로 문장을 만들지 마라. 문장 연습은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나오면 문장 틀거리를 잡아놓고 키워드만 집어넣어서 조립식 문형으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scaffolding, GPD, regulation 요 키워드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주요 키워드 interpersonal, interpsychological, intrapsychological 그다음에 verbal guidance, verbal behavior 이런 것들 집어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cognitive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 practice in meaningful context 그다음에 social cultural은 interaction with others in a group 요 키워드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4페이지 2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최근 문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또 동기유발이 되죠. 잠깐만 쉬었다가 24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